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방대한 이론이랑 문제들 앞에서 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핵심만 딱 꿰뚫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서요. 네이버 블로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여기에 소개된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전력계법을 이용한 삼상 전력 측정 문제인데요. 이 유형,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문제 하나 딱 푸는 거 말고요. 이 이전력계법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관련된 핵심 공식 있잖아요. 이걸 확실히 익혀서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좀 자신 있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개선 문제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그 단위, 관련된 함정까지 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집중해서 같이 가주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라온 문제부터 한번 보죠. 713회 이전력계법으로 삼상 전력을 측정할 때 지시값이 P1은 200W, P2는 200W일 때 부하 전력 W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보기로는 1, 200, 2, 400, 3, 600, 4, 800W W가 주어졌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출 풀면서 이런 형태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삼상 교류 전력 측정은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에서 정말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이 이전력계법은 뭐랄까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아주 중요해요. 이름 그대로 단상 전력계 딱 두 개, 이걸 써서 삼상 회로의 전력을 재는 방법이죠. 전력계 두 개만으로 삼상 전력 전체를 잰다는 게 처음 들으면 좀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세 개가 아니고 딱 두 개로 되는 거죠?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불롱델의 정리라는 원리가 숨어 있어요. 뭐 복잡한 증명은 일단 넘어가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n개의 전선으로 이루어진 교류 회로의 총 전력은 n-1개의 전력계로 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삼상 삼손식 회로는 선이 3개잖아요. 그럼 3 빼기 1은 2, 즉 전력계 2개만으로 전체 유효 전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전력 계법이 널리 쓰이는 거죠. 아하,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원리를 좀 알고 나니까 훨씬 명확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다시 블로그 문제로 가서요. 부하 전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효 전력이랑 같은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문제에서 부하 전력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보통 부하에서 실제로 소비돼서 일을 하는 전력, 즉 유효 전력을 뜻합니다. 단위가 와트, W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만약에 뭐 무효 전력이나 피상 전력을 물어본다면 문제에서 확실히 구분해서 물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P1이랑 P2 값을 써서 유효 전력, 즉 부하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네요. 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도 이 부분을 딱 설명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이전력계법으로 삼상 유효 전력, P라고 하죠, 이걸. 구하는 공식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두 전력계의 지식과 P1하고 P2를 그냥 더하면 돼요. 즉, P 이퀄 P1 플러스 P2입니다. 이게 바로 이전력계법에서 유효 전력을 구하는 핵심 공식이에요. 아, 정말 간단하네요. 그럼 문제에 주어진 값 그냥 넣어보면 P1이 200W, P2도 200W니까 총 유효 전력 P는 P1 플러스 P2 해서 200W 더하기 200W, 400W가 되네요. 그럼 보기 2번, 400W가 정답이군요. 맞습니다. 정답은 400W입니다. 이 블로그 문제처럼 P1, P2 값이 딱 주어지고 유효 전력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 값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문제가 쉽게 풀리면 참 좋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좀 함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P1하고 P2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때도 그냥 더하면 유효 전력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P1, P2 값이 같다는 거, 이 문제처럼 200W, 200W로 똑같다는 건 혹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딱 짚어주셨어요. 네, P1하고 P2 값이 다르더라도 유효 전력을 구하는 공식 자체는 P 이퀄 P1 플러스 P2 이걸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P1이 300W, P2가 100W다. 그러면 유효 전력은 300
더하기 100해서 400W가 되는 거죠. 그리고 P1과 P2 값이 같다는 것. 지금 문제처럼 P1 이퀄 P2 이퀄 200W인 경우는요. 그 부하의 역률, 파워 팩터가 1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순수한 저항 성분으로만 되어 있어서 무효 전력이 전혀 없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라는 뜻이죠.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이론 문제에서는 종종 나와요. 아, P1이랑 P2의 관계가 역률이랑 관련이 있군요. 그럼 만약에 P1이랑 P2가 다르면 역률이 1이 아니라는 뜻이고 혹시 P1이나 P2 중에 하나가 0이 되거나 심지어 음수값을 가질 수도 있나요? 전력계 지식값이 음수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전력계법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먼저 만약에 P1 doesn't P2라면 부하의 리액턴스 성분, 그러니까 유도성 L이나 용량성 C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 역률은 1보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의 전력계 지식값이 0이 된다. 예를 들어 P2는 0이다. 그러면 부하의 역률은 정확히 0.5가 됩니다. 보통은 유도성 부하를 가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 하나의 전력계 지식값이 음수가 된다면 예를 들어 P2가 0보다 작다. 이렇다면 이건 역률이 0.5보다 더 작다는 걸 의미해요. 전력계가 음수를 가리키는 건 그 특정 순간의 부하에서 전원으로 전력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인데 이건 리액턴스 성분이 매우 클 때 나타납니다. 실제 측정할 때는 전력계 극성을 반대로 연결해서 양수로 읽은 다음에 계산할 때 음수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와, 단순히 P1, P2를 더하는 걸 넘어서 이 두 갓의 관계나 부호를 통해서 부하의 특성, 그러니까 역률까지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야,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블로그 문제의 유효 전력만 물었지만 시험에서는 이런 좀 더 깊은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 공식 P는 P1 플러스 P2 이거 하고요. 더불어서 이전력계법으로 무효 전력 Q하고 피상 전력 S를 구하는 공식도 같이 알아두는 게 필수적입니다. 자, 무효 전력 Q는요. Q는 루트 3 P1 P2 바 이렇게 구하고요. 피상 전력 S는 뭐 아시다시피 P와 Q의 벡터 합이니까 S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인데 이걸 P1, P2로 표현하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S는 2배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플러스 P1, P2 VA 이렇게 됩니다. 특히 그 무효 전력 공식 Q는 루트 3 P1, P2 이거는 유효 전력 공식만큼이나 중요해요. 시험에서 P1, P2 값을 주고 유효 전력이 아니라 무효 전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때 P1과 P2의 차이에 루트 3을 곱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유효 전력은 그냥 더하고 무효 전력은 빼서 루트 3을 곱한다. 이야, 이거 세트로 딱 기억해두면 헷갈리는 걸 좀 줄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피상 전력은 유효랑 무효 전력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역률 코사인 파이는 어떻게 구하죠? 역률은 정의대로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는 S분의 P 이렇게 되고요. P1, P2로 나타내면 코사인 파이는 2, P1 플러스 P2 2배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플러스 P1, P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PQS 공식을 다 알고 있다면 역률 계산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문제는 유효 전력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P1, P2 값의 의미, 그리고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역률 계산까지 쭉 확장해서 살펴봤네요. 이게 바로 시험을 좀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단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P1, P2가 와트로 주어져서 그냥 바로 더하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전력계의 전압 V이랑 전류 A 눈금을 주고 직접 전력값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회로의 임피던스 Z, 나 저항 R, 리액턴스 X 값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만약 문제에서 P1, P2 값을 직접 안 주고 각 전력계에 걸리는 전압 V 하고 흐르는 전류 A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위삼각 정보 같은 걸 준다면
단상 전력 공식 P equal VI 코사인 파이를 써서 P1하고 P2를 먼저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보통 이전력계법 문제에서는 P1, P2 값을 직접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P1, P2 값 자체가 이미 그 상의 전압, 전류,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위상관계를 다 포함해서 계산된 결과값이거든요. 따라서 이전력계법 문제의 핵심은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P1, P2가 맞는지 딱 확인하고 뭘 구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유효전력 P인지 무효전력 Q인지 피상전력 S인지 아니면 역률 코사인 파이인지 이걸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공식을 딱 적용하는 겁니다. 즉 P는 P1 플러스 P2, Q는 루트 3 P1 마이너스 P2, S는 루트 P제곱 플러스 Q제곱, 코사인 파이는 PS. 이 네 가지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단위는 보통 유효전력은 와트, 무효전력은 바, 피상전력은 볼트 암페어, BA를 쓰니까 계산 결과의 단위도 한번 확인하는 습관, 이거 중요합니다.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핵심 공식을 실수 없이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단위 확인. 이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계산 문제 풀이의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네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 제시한 문제도 결국 이 기본 원칙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예시였던 거고요. 자, 오늘 우리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자료를 바탕으로 삼상 전력 측정의 핵심, 바로 이 전력계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파고 들어봤습니다.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이 전력계법으로 삼상 유효전력 P를 구할 때 이때는 두 지시값의 지시값 P1과 P2를 그냥 더하면 된다. P는 P1 플러스 P2.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공식입니다. 둘째, 무효전력 Q를 구할 때는요, 두 지시값의 차이에 루트 3을 곱합니다. Q는 루트 3 P1, P2. 이 공식도 유효전력 공식만큼이나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하고요. 셋째, 피상전력 S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 합이니까 S 이퀄 루트 P제곱 플러스 Q제곱으로 구하고 역률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 파이가 PS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P1과 P2 값의 상대적인 크기나 그 부호가 부하의 역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 이걸 또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P1은 2P2면 역률 1, P2는 0이면 역률 0.5, P2n 이퀄 0이면 역률 0.5 미만이었죠? 네, 오늘 다룬 내용만 확실히 딱 숙지하셔도 이전력계법 관련 문제는 정말 자신 있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고 핵심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 이게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이전력계법은 이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전력량을 측정하는 아주 검증된 방식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같이 살펴본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 계산 공식, 이걸 꼭 확실히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두 개의 전력계로 삼상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주로 봤잖아요. 그렇다면 세 개의 전력계를 쓰는 삼전력계법은 언제 쓸까요? 또 전압계 3개나 전류계 3개를 이용하는 삼전압계법, 삼전류계법. 이건 또 어떤 원리로 전력을 측정하고 어떤 경우에 주로 쓸까요? 이렇게 다른 측정 방식들이랑 이전력계법을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생각해보는 것. 이게 삼상전력 측정 파트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이전력계법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연관된 다른 측정법들까지 쭉 확장해서 학습하면 훨씬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분석이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 여정에 정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을 파고드는 꾸준한 학습,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